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화두에 답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놀면서 유익한 이야기의 놀면뭐의 디지입니다. 바로 이분은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랍니다. 애덤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런 분이 남에게 사랑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 답을 준 책을 저술하였답니다.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애덤 스미스가 가장 아끼는 책으로 생전에 자신의 묘비명에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에 잠들다 라고 새겨지길 원할 정도로 이 책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각별한 애정을 표시한 역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썼다고 하면 도덕 감정론은 남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러셀 로버츠 씨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이 책을 대중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How Adam Smith Can Change Your Life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다시 말해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타이틀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기본 바탕에는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고 주장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돈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에서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뉴스보다 내 아픈 손가락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신의 내면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어서 강한 자기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켜 가면서 남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양심과 비슷해 보이는 공정한 관찰자 덕분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행복을 위한 우선순위에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내가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깊은 불행을 느낀다고 애덤 스미스는 말합니다. 이 말은 내면의 자아가 외면의 자아를 그대로 비출 때,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름이 없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상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장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에서는 자기 기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우며 자기 기만의 베일에서 과감히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고 스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이기심이 너무 커서도 아니며 단지 자신의 결점을 자기 기만의 베일 뒤로 숨길 뿐만 아니라 위독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장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스미스는 부와 명예는 결코 인간의 행복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부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삶 속에서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세계적인 섹스스타 메릴린 먼로의 죽음을 보고 스미스는 명예와 성공을 손에 쥐는 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고 존중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면 만족하라 라고 스미스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법에서는 사랑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스미스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을 택하여 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와 미덕의 길을 선택하라고 충고합니다. 지혜와 미덕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여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면 그들과 우아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7장 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서는 끌리는 사람, 다시 말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더없이 훌륭한 방법으로 스미스는 미덕을 갖춘 삶을 권합니다. 여기서 미덕이란 신중, 정의, 선행을 말하며 신중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정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선행은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신중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도 나서서 말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 혹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 하지 않는다.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팔짱 불확실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스미스는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남편, 최고의 엄마, 최고의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걸음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신뢰와 친절하게 행하여야 하며 사회 규율보다는 신뢰가 통하는 사회, 남의 헌담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각자 개인이 노력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장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8장에 이어서 스미스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바꾸려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강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마약과 담배 문제도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자율적이고 교훈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스미스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낮은 자세로 자녀와 대화하고 배우자의 이메일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데이트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0장 현재 우리를 위한 애덤 스미스의 따뜻한 조언에서는 스미스는 국부론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먼 이웃과 잘 교역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면 도덕감정론은 가까운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감정론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행동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우리 사회가 질서 있고 평화로워지며 그 속에 속한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끝으로 톨스토이의 말씀으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시간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상 놀면서 유익한 이야기의 놀면모의 디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